안녕하세요. 선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묘년 하반기 8월에서 1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금 남아있는 올 한 해 그 월별 운세도 제가 달달이 그 월이 되기 전에 영상을 올릴 테지만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 시점이어서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각 일간별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라는 개념은 8월 달부터 내년 1월 달까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 8월 달은 이제 경신으로 시작해서 9월 신유, 10월 임술, 이렇게 해서 이제 금의 기운이 강한 신유술, 가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1월부터 개해, 12월 갑자, 그리고 내년 1월 을축해서 수기운이 강한 겨울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년 양력으로 1월 1일이 되면 뭐 해맞이 행사도 하고 해를 보러 가서 한 해 운세를, 한 해 운이 좋게 좋은 운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주상에서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은 2월달, 양력 2월달 입춘기점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 2월 입춘이 되기 전까지는 계묘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8월달부터 내년 1월달까지 을축 5월까지가 하반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세를 풀이해드리기에 좀 앞서서 이번 가을,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에는 각 월에 나타나는 부분이 좀 특이한 월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천간에 있는 글자와 지지에 있는 글자가 나란히 똑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반기 운에는 월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가을에는 금의 기운이 강해지고 겨울에는 물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본인의 사주에서 금이 필요하다, 또 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의 기운에서 뭐 인성이나 아니면 직장하고 관련된 그런 시험을 친다든지 진급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뭐 테스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금이나 금수의 기운이, 이 가을 금의 기운과 겨울에 뭐 수의 기운이 관이나 인성, 아니면 본인한테 필요한 뭐 귀인이나 천을 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압록, 각 일간별로 나타나는 또 압록의 기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운이 시험을 치는 올해, 아니면 합격자 발표가 되는 올해 그런 운이 들어왔을 때, 특히 금수의 기운이 가문이나 인성, 시험운이 들어왔을 때 좋은 그런 운을 맞이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간지지에 같은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8월 달에는 경신월, 천간에도 경금이라는 컨셉과 지지에 신금이라는 이 컨셉가 나란히 위아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하나의 기운으로 크게 펼쳐지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7월 운세, 7월도 기미월이라고 해서 7월은 이렇게 기미월로 되어 있어서 천간에도 토가 들어있고 이 지지에도 토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것도 내나 간여지동이에요. 간여지동.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와 같은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7월 운세에서는 토를 필요하는 그런 기운이 본인의 사주에서 토가 필요하다, 토의 기운이 있으면 좀 잘 풀린다 하는 분들은 7월 운세가 전반적으로 좋은 기운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7월은 토가 들어올 경우에 좀 잘 안 좋다,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7월은 좀 조심하고 피해 가셔야 될 그런 달로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하반기 운세에는 가을과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이라서 금수의 기운이 내 사주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좋은 운이 다가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본인의 사주에 이 금의 기운이 많거나 아니면 물의 기운이 많아서 반대로 뭐 불의 기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무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 힘을 좀 빼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하반기 운세에는 좀 본인 생각하는 만큼 기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운이 좋은 쪽으로 흐르기보다는 좀 나쁜 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일간별로 이제 간단하게 풀이를 해드릴게요. 제가 뭐 보통 영상을 올리면서 워낙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지겨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이제 경신, 신유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강한 금의 기운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은 경신일주부터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금과 일주가 아니고 일간이죠. 일간이 경금이나 신금 일간인 분들은 사주풀이에서는 단순하게 뭐 일간만 가지고 운을 풀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주 구성, 년, 월, 일시 4개의 기둥에 천간에 있는 글자 4개, 지지에 있는 글자 4개 이렇게 다 통합해서 전반적으로 그 운을 봐야 좀 더 자세하게 다가오는 운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좀 더 정확하게 풀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조금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100% 확실한 건 아니다는 거. 나름 뭐 90% 이상 조금 더 그 확률치를 좀 높이려면 전체적인 사주 구성은 다 대입하고 그걸로 인해서 좀 풀이 과정이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좀 대입을 시켜서 풀이를 좀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그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 운세 경신 일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금의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좀 신약사주다. 신약사주. 신약일 경우에는 이제 같은 금수의 기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인의 기운이 필요한 게 하반기에 들어오다 보면 좀 신약사주인데 예를 들어서 재물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본인의 힘이 약해서 그 재물을 자기 걸로 못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하반기에는 이 같은 본인의 편, 자기 편,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존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좀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되고, 반대로 사주상 신강, 이 금이나 수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을 좀 빼줘야 된다. 그런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대로 이 비견급제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희신운보다는 힘을 빼는 기신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강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하반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거예요. 경신일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주가 경신일주가 있다. 경신일주가 있고 또 신유 일주가 있다. 그러면 특히 경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천지동 기운이에요. 천지동. 그래서 이제 보통 경신일주나 신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고집이 좀 셉니다. 자기 기운이 강해서 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을 듣고 행동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위주로 생각을 하고 결정도 본인 위주로 결정을 해서 모든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신일주나 신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8월달, 9월달 좀 조심해야 돼요. 본인하고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 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힘을 빼는, 자기 걸 뺏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금신금 일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경신일주나 신유일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경신일주는 8월달을 조심해야 되고 신유일주는 9월달을 조심해야 돼요. 운에서 해운도 마찬가지지만 월운에서도 이 천지동 본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운이 들어오면 이게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본인은 특히 회사 생활하는 분들은 본인은 크게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덤탱이 쓰고 뒤집어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특히 직장에서 이런 일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경신일주는 8월달, 신유일주는 9월달을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겨울철로 넘어가는 이제 겨울은 이 해자축에서 물기운이 강해지니까 임수일간과 개수일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계수일간은 자체가 물이니까 임수는 큰 물이고 개수는 이제 작은 물. 그래서 가을에 같은 경우에는 금의 기운이 특히 올 가을은 어느 때보다 이 금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8월달부터. 이 8월달까지는 아직 현실적으로는 좀 더위가 많이 남아 있지만 8월 8일 이후부터 8월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월 8일 이후부터는 이제 하반기 운세가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계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을에는 금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어느 때보다. 이 임계수일간에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금생수 해가지고 금이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인생이 되겠죠. 인생 강하게 인생이 들어오는 가을이에요. 그러면 임수일간도 그렇고 개수일간도 그렇고 인생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중요한 시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싶다. 좋은 점수를 내고 싶다. 그러면 특히 8, 9월 달에 시험에 관련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본인의 기운을 강해주는, 본인을 도와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8,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방학이 될 수도 있고 새 학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새 학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어떤 시험에 관한 그 목표치나 아니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부터 1월 사이에 겨울로 접어들 경우에는 같은 물기운이 강해져요. 물기운이 강해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좀 신강할 경우에는 이 겨울에는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된 부분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임계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부터 이제 3개월 동안은 비경급제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재물하고 관련되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때 겨울철에 어떤 돈하고 관련되어서 뭐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어떤 수익이 들어온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겨울은 그렇게 크게 좋은 그런 운을 맞이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급제 기운이니까 급제 비견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사주일 경우에는 이 금의 기운이 들어도 좋고 수의 기운이 들어와도 좋아요. 그래서 어떤 재물하고 관련되어서도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고 뭐 학업이나 시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본인의 기운이 약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자신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일적으로 그런 프로젝트 관련해서 뭐 결과가 가을을 거쳐서 겨울에 나타난다 그러면 자신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12월 달이 되면 보통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성과급 그런 부분에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 임계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좀 신약하다. 그러면 성과급, 보너스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나무. 나무는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간목일간, 을목일간. 이 간목, 을목일간은 좀 조심해야 될 게, 가을에 접어들었을 때는 무엇보다도 특히 8월달, 9월달에는 본인 자신의 몸, 신체와 관련해서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특히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이 경금이 들어와요. 경금이. 그리고 본인 자신이 이제 간목이다. 일간이 간목이다 그러면 갑경충이에요. 갑경충하면 나무와 큰 쇠가 부딪히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이 크다란 쇠가 이 간목을 공격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다칠 수 있는 나름 크게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8, 9월 달에.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이 되면 을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 천간에서 다가오는 본인의 일간과 어떤 일간을 가지고 있는데 천간에서 다가오는 이 금목 상생, 나무와 쇠가 부딪혀서 어떤 충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었을 때는 지금 11월, 12월, 1월을 거쳐올 때는 이 간목도 그렇고 을목도 그렇고 본인이 좀 아까도 말했지만 신약하면 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서 나름 이 나무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을목도 마찬가지고 물이나 나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올겨울에 나름 좋은 운을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기토일간. 토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야 아까 목일간에 대해서 제가 좀 빼먹은 게 있어서 조금 추가를 해드릴게요. 간목일간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겨울철에 좀 기회가 된다고 했죠. 특히 이 11월 달이 되면 11월 달이 개해월에 이 해수가 간목에게는 천을기인이에요. 이 천을기인 운이 11월 달에 강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개해월이 되다 보니까 또 간접지동이에요. 이 해수하고 개수하고 같은 천간지지에 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간목에게 천을기인 해수가 들어오는데 어느 때보다 이 11월은 천을기인 해수의 그런 기운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주변에서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운이 좋게 열리는 그런 11월을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을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천을기인이 술토예요. 술토가 천을기인이다 보니까 을목일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월달에 이 천을기인의 기운을 올해서 맞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때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결과가 좋게 나타날 거예요. 다시 이제 무기토일간, 토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천을기인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또 이 무토가 나왔으니까 무토일간
병화도 마찬가지예요. 병화와 무토는 뭐 천을기인이나 압록이나 그런 부분에는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무토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무토의 신금이 천을기인이에요. 그래서 8월달에 경신월에 이 천을기인의 기운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화일간도 마찬가지예요. 무토일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가을 겨울은 간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또 무토일간 이런 분들은 천을기인의 그런 기운을 강하게 들어오는 월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인계수일간에서 제가 빼먹었는데 계수일간도 천을기인이 들어오는 그런 월이 있어요. 이 축토니까 을축월 1월달에, 그러니까 내년 초 1월달에 계수일간은 이 축토 천을기인의 기운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운에서는 나름 좋은 운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로 하셔도 될 거예요. 무기토 일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토 기운에서 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을은 토생금 해가지고 내가 생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가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무기토 일간들은 본인이 생해주는 그런 기운이 가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식상이에요. 식상의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름 자기가 어떤 일적으로 이때 어떤 새로운 일이 들어온다, 아니면 새로운 걸 시작을 한다, 그런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기토 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을에는 강한 식상의 기운으로 인해서 평상시 사주 원국상에 식상이 좀 부족하거나 없거나 하는 분들은 이런 8, 9, 10월 달 가을의 금의 기운으로 인해서 본인이 좀 일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겨울철로 접어들면 이 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토극수 하니까 재성이죠, 재성. 재성이에요. 그래서 이 가을에는 이 식상에서 재성으로 넘어가니까 이 식상생재 해가지고 이 겨울철에 커다란 정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능력치를 발휘해서 직장에서든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가을에 이런 능력을 발휘를 해서 겨울에 그걸 돈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돈으로 보상. 그래서 무기토 일간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재물과 관련해서 나름 좋은 기회, 좋은 운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반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 남았네요. 하나. 화. 병화, 정화일간. 이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병화일간도 무토하고 같기 때문에 천을기인이 있어요. 병화일간도 이 신금이 천을기인이에요. 그래서 이 경신월 8월달이 되면 이 천을기운의 기운을 병화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금을 녹이죠. 금을 녹이면서 내가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을이 강한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본인 사주가 불기운이 강한데, 불기운이 강해서 누구보다도 성격이 밝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친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역할에서 본인이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리더십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금의 기운이 필요하다. 금이 없다. 그래서 이 운에서 금의 기운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가을에 강한 금의 기운으로 해서 재물을 자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정화도 마찬가지고 정화 일간 같은 경우에도 이 경신운에는 이제 정제가 되겠죠. 정제. 이 정제운으로 인해서 정제는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으로 어떤 이 재물의 운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신유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제가 되겠죠. 편제. 그리고 특히 8월달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간제지동 기운으로 인해서 재물의 운이고 뭐 정제든 편제든 재물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2배, 3배로. 중간지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운이 곱으로 훨씬 더 부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신운 8월 달에는 정제의 기운이 들어오고 신유에는 또 편제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본인이 노력하는 돈 그리고 노력 외에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수익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얻어서 이 10월 달에는 이 창고에 모을 수 있는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겨울로 넘어들면 병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를 극하니까 관이죠. 관운이에요. 관운. 그래서 보통 뭐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직장 시험이나 그런 부분에서 병중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부터 1월 사이에 좋은 그런 소식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대학교 4학년 같은 경우에 새로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11월 달에서 1월 달 사이에 좀 노력을 하시면 그런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번에 수능 시험 치는 고3 같은 경우에는 이 병정화 일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자기가 나는 공부는 다 열심히 했겠지만 그래도 시험은 어느 정도 운인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했던 게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된다거나 그런 운을 좀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병정화까지 이제 화까지 목화토금속 오행일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나름 좀 내용을 줄여서 한다고 했는데 또 이것저것 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하반기 운세에는 60갑자 중에 이 개로 끝이 나요. 개로 끝이 나고 이제 12월 때부터는 새로운 60갑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을을 거쳐서 열매를 맺어서 겨울에 이 저장을 하는 그런 기운이 어느 때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을 추진했거나 마무리를 짓는 부분에서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노력에 의한 그런 결과 열매를 맺어서 겨울이 되면 그 창고에 보관을 해서 좀 든든해지는, 뿌듯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